하나, 둘, 셋, 넷.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소리 잘 들리나요? 하나, 둘, 셋, 넷. 체리나, 목소리 잘 들어가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소리 들어갑니까? 마이크 테스트. 짜잔.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아이고, 이게 소리가 안 들리나 보네. 하나, 둘, 셋, 넷. 백.
하나, 둘, 셋, 넷. 재현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누구야? 아, 채린이도 잘 들려요? 채린이 아까 안 들려서 나갔다 다시 들어왔죠? 채린이도 들려요? 오행행. 오케이, 좋습니다. 아유, 나 내비두고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와줘서 감사해요. 자, 그 다음 해볼 내용은 뭐냐면 요겁니다. 자, 앞서 뭘 했었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배의 4면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더블링이 됐어요. 8배의. 그러면 8배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들 사이에 어떤 기하학적 관계가 나타나면 딱 8배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요 네 개의 리간드 말고 또 여기 네 개의 리간드가 더 추가가 되면 되죠. 그러면 금속은 리간드랑 어떻게 결합하게 되냐면 바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금속은 리간드랑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큐빅 어찌됐건 정육면체 하나를 그려놓고 무게 중심에 금속을 둔 다음에 리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가 있는 거야. 그 여덟 개의 리간드가 이렇게 꼭지점마다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VS, EPR 측면에서도 여기에 있는 리간드들이 가장 거리가 멀어지면서 청력이 또 그나마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속의 8개의 리간드가 요렇게 꼭지점들이 이게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리간드들이 배치되는 요런 기하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배의 정육면체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육면체를 영어로 큐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베이계라고 하는 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 지금은 리간드가 몇 개? 8개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8개의 리간드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X축, Y축, Z축의 축 방향으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축에서 벗어나서 접근합니까? 뭐가 됐건 간에 이것도 축 방향에서 모두 벗어나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8배의 정육면체가 될 때 그때 이 디오비탈 갈라짐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5개의 디오비탈에서 자, 리간드가 접근할 때 에너지적인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리간드 전자쌍하고 금속의 디오비탈 사이에 청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적인 상승이 된 다음 베이결합을 딱 하는 순간 더 불리한 거, 덜 불리한 거로 에너지가 나눠진다고 했어요. 이때 여전히 축 방향에서 벗어나서 리간드가 접근을 하니까 T2하고 E 중에 어디가 더 불리해지겠어요? 축 방향에 벗어나 있는 T2가 더 불리해지고 E가 더 안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뭐 달라져요? 아까랑 똑같아요. 4배의 4면체하고 이 8배의 정육면체는 이 디오비탈이 갈라지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설명도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 이 T2E 사이에 이렇게 게라데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정육면체는 바로 뭐예요? 원점 대칭형이죠. 그래서 영어로 그걸 게라데라고 하죠. 그래서 원점 대칭형이기 때문에 T2 오비탈하고 E 오비탈에
이렇게 GG를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T2G와 EG 사이 에너지 차이는 델타 큐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큐빅의 말뜻은 뭐예요? 바로 정육면체요. 근데 4배의 4면체건 8배의 큐빅이건 어쨌거나 이 둘 사이 에너지 차이는 2대5로 2대3으로 갈라지는 건 똑같습니다. 왜? T2G와 EG의 에너지적인 평균은 베이결합을 이루기 전과 동일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갈라지는 정도도 2대3, 2대3으로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리고 이때 보시다시피 2만큼 분리해지고 3만큼 안정해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재미있게 비교가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그 재미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앞서 어떤 컨셉이 있었다고 했냐면 델타 O와 델타 T 사이가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델타 O의 9분의 4배를 하면 그게 델타 T랑 같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4배의 4면체보다 6배의 8면체에서 갈라짐 에너지가 크고 좀 엄밀하고 수리적인 계산을 하면 9분의 4배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얘 4배의 4면체 에너지와 지금의 이 큐빅 1대의 갈라짐 에너지가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짜자자잔. 이 2배의 관계가 성립해요. 자, 왜냐하면 8배이라고 하는 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4배이가 이게 2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얘 잘못 썼다. 다시 얘를 연결하면 이 또한 정사면체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연결해도 정사면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개를 생각해도 정사면체지만 이렇게 4개를 생각해도 정사면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8배의 정육면체는 4배의 4면체가 2번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니간드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죠. 그럼 요거는 4배이고 8배이니까 8배이에서 갈라짐은 4배이의 2배가 될 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전히 요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9분의 8 델타 O 이런 관계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큐빅은 8배 위, 테트라히드럴은 4배 위, 옥타히드럴은 6배 위잖아요. 그 리간드 개수에 따른 갈라짐 에너지가 요런 수리적 관계가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하게도 8배의 정육면차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걔는 갈라짐 에너지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4배의 4면체가 2번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 이거 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샥 지우고 이제 또 희한한 걸 할 겁니다. 샥 지우고 그냥 또 희한한 걸 할 겁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자, 지우자. 자, 싹 지웁니다. 자, 모든 제목을 싹 지운 걸로 보아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하나 그려볼 겁니다. 아주 거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볼 것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싹 지워버렸는데, 자, 이제 제목이 얀 텔러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 이제 그 3챕터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CFT 결정장 이론에 그 부속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얀 텔러 이펙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결정장 이론과 무관하게 진짜 양자역학적으로 개발된 개념인데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야매 이론이긴 하지만 CFT 이론상에서 얀 텔러 이펙트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얀 텔러 이펙트가 뭐 교과서에 소개되건 안 되건 얘를 알고 있으면 곧 배우게 될 4배의 사각 평면형에 대해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봐주세요. 이 설명 방법은 사실은 웬만한 책을 찾아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자,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그림을 봐가면서 한번 따라 표현해 봐 주십시오. 그만 더 올렸을까? 아이고, 많다. 아, 좋아. 아, 자, 그렇다면 그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지.
아이고. 오, 아 헷갈려. 어, 4 뭐야? 아 헷갈려. 아 14. 아, 나 진짜. 이렇게. 오케이. 아, 참네. 그리기 어렵네. 자, 여기서 이제 뭘 그려볼 거냐면, 이렇게요. 맞나? 했어. 오케이. 자, 이거 뭘 그린 거냐면, 자, 금속에다가 리간드 6개를 붙여서, 자,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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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 얘가 바로 지금 정 팔면체입니다. 그래서 정 팔면체를 만들어 가지고는 보시다시피 다 결합각도 직각. 그럼 얘가 정 팔면체면 여기서 길이, 여기서 길이, 뭐 여기서 길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럼 그럴 경우 이 금속의 d 오비탈 갈라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xy, yz, z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그래서 이쪽이 t2g, 여기가 2g가 되고요. 이때 몇 대 몇으로 갈라진다고 했었죠? 요 에너지적인 기준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3대 2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물론 이 3대 2가 또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갭이 좀 작아지면 윅필드 리간드, 갭이 좀 커지면 스트롱필드 리간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스트롱필드 리간드, 윅필드 리간드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질 수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진다고 칩시다. 지축, 리간드, 수축?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지금 정팔면체를 이루고 있으면 얘를 중심으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모두 다 같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전부 다. 근데 이때 여기서 편의상 여기, 여기, 요 축을 그냥 편의상 지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나머지 요 4개의 리간드는 웬만하면 가만히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리간드, 이 지축 리간드가 만약에 뭐 금속 자체의 성격이어도 좋고요, 뭐 리간드의 성격이어도 좋은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외부적 요인이건 내부적 요인이건 어쨌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지축 리간드가 수축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금속 M이 있는데,
리간드, 리간드가 있을 때, 자, 여기서 해서 자, 요게 정팔면체 보조선이라고 해봐요. 그럼 앞서 리간드는 여기 지축에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 Z축 리간드가 만약에 이 앞하고 찌그러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Z축 리간드가 예를 들어서 요쯤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금속하고 이 리간드 사이, Z축 리간드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앞서는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Z축에서 압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G축 방향으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진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d 오비탈 갈라짐이 어떻게 되어 나타날까요? 이거를 CFT 이론, 그러니까 결정장 이론을 통해서 얘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칠판에 뭐라고 그릴 텐데 그리기에 앞서 여러분들도 예상을 해보고 한번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자, 저렇게 될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보이세요? 자, 그럼 저렇게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 결정장 에너지,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그 금속의 디오비탈 전자와 접근하는 리간드 사이의 청력이 중요한 거죠.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이 야매 이론에서는 저 청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청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 청력이 강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비탈, 디오비탈 에너지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G축에 대해서 이 금속하고 리간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청력이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금속과 G축에 있는 리간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왜냐하면 청력 증가니까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만큼 금속의 디오비탈하고 G축 방향의 리간드 사이의 청력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디오비탈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YZ, ZX 그리고 XY, 이쪽이 Z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저 오비탈들의 그 뭐냐면 에너지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원래 EG의 에너지 준이 여기고요. 그 다음 T2G의 에너지 준이 그게 여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원래 T2G의 XY, YZ, ZX에서 G축 리간드가 수축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G축 성분을 갖는 것들이 보시다시피 더 불안정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G축 성분을 갖는 게 이런 식으로 불안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원래 E지하고 T2지의 에너지적인 평균을 하면 그게 원래 d 오비탈 에너지준이랑 같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오비탈이 지금 에너지가 갈라지는데 여기에서 T2G를 구성했던 XY, YZ, ZX도 평균을 하면 에너지적으로 얘랑 같아져야 돼요. Z제곱하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평균을 하면 얘랑 같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개가 불안해지고 하나가 안정해지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거 때 요거의 비가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얘하고 얘를 평균하면 이쪽으로 도달할 거예요. 자, 이쪽은 오비탈의 개수가 같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비가 1대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1112는 비율입니다. 뭐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지의 에너지 주기에 대해서 같은 정도로 불안정, 같은 정도로 안정해진다라고 해야 이 두 개의 평균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왜 안정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느냐? 불안정해지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지축 방향으로는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청력이 커져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불안정해지는 게 있으면 안정해지는 게 있어야 평균적으로 같아지겠죠. 그 정도가 이 경우는 1대1, 이 경우는 1대2. 왜? 불안정해지는 건 두 개고 안정해지는 건 한 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얀텔러 이펙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로 쓰자면 요거예요. 구조 변형. 자, 지금 구조가 변형되고 있죠. 구조 혹은 뭐 형태가 변형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구조 혹은 형태가 변형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축태가 깨지게 됩니다. 자, 축태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서로 다른 오비탈에 에너지가 같아지는 현상. 요걸 축태라고 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원래 5개의 d 오비탈이 2개, 3개로 갈라지긴 하지만 어쨌건 T2G 오비탈 3개는 에너지가 같고 EG 오비탈 2개는 에너지가 같다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가 같은 거,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가 같은 거. 이런 현상을 축태라고 하는데 구조가 어떤 식으로건 변형이 됨에 의해서 그 축태에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축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얀텔러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얀텔러 이펙트는 매우 수학적이고 아주 양자역학적인 개념이지만 저 CFT라고 하는 야매 이론에서 이런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배의 팔면체에서 이렇게 어떤 지축 리간드의 변형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축태도를 깨서 보시다시피 d 오비탈 갈라짐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6배의 팔면체에서는 이렇게 d 오비탈 갈라짐이 나타나는데 지축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런 어떤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떤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자, 지축 리간드를 이 경우 팽창시켜 보죠. 자, 지축 리간드를 팽창한다. 오, 그게 이제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금속이 있고요. 주변에 어쨌거나 리간드가 있다고 쳤을 때, 원래 정사면체가 보시다시피 요래 요렇게 이게 이제 정팔면체 구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 리간드가 이게 딱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지축 리간드가 보시다시피 이합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가 이제 지축인데 지축의 리간드가
아까는 요 두 개가 정팔면체 위치에서 이압 짜부가 됐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액 늘려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내가 또 한번 그려볼 테니 여러분들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려서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요소는 뭐냐면 아까 찌그러졌을 때는 지축 쪽에 청력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럼 거리가 늘어나면 청력은 늘어나겠어요? 청력은 줄어들겠어요? 청력은 줄어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청력이 줄어들면 안정해지는 거겠어요? 불안정해지는 거겠어요? 바로 안정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EG에서건 T2G에서건 지축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원래의 EG 에너지에 대해서. 원래의 T2G 에너지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지축 성분을 갖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됐죠? 그리고 지축 성분을 갖는 게 상대적으로도 안정화되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도 안정화되는 게 있으면 불안정해지는 게 있고 안정화되는 게 있으면 불안정해지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요 두 개를 에너지적인 평균을 하면 이리 와야 되고 요 둘을 에너지적인 평균을 하면 이리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뭐 여기하고 여기의 비가 1대1 그다음 여기하고 여기의 비는 2대1이 되겠죠. 아시겠죠? 요거는 1대1이고 요건 2대1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사실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요. 이게 안정화되는 건 안정화되는 건데 왜 불안정해진 것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요. 이게 정팔면체라고 했죠. 그럼 정팔면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다 같을 거예요. 근데 어느 리간드 두 개를 이압 쥐어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쥐어 뺨과 동시에 이 리간드하고 요 리간드 사이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청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하고 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리간드, XY 평면에 있는 네 개의 리간드는 이 둘 사이의 청력이 감소하면서 요렇게 금속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요. 즉 6개가 완전히 거리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개의 리간드를 쥐어 빼버리면 이 4개의 리간드는 이 청력이 줄어드니까 금속이랑 결합 길이가 더 짧아져서 안쪽으로 수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Y 평면에 있는 리간드들과 금속하고의 청력이 커져서 XY 성분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적으로 살짝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 설명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 Z축 리간드를 콱 찌그러뜨리면
찌그러뜨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간드와 리간드 사이의 청력 때문에 XY 방향의 이 거리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XY 방향의 금속과 리간드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XY 방향의 에너지는 안정화, XY 방향의 에너지는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Z축 리간드를 수축하면 그것만 수축되는 게 아니라 얘를 찌그러뜨리면 나머지 4개가 푹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Z축 리간드를 팽창하려고 얘를 확 잡아 당겨버리면 어떻게 된다? 잡아 당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4개가 실제로는 안으로 쑥 약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그 기하학적인 이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얀텔러 이펙트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G축이 수축되거나 팽창되는 경우 이렇게 디오비탈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변화 비도 1대1, 2대1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바로 이거를 봐봐요. 찌그러뜨리다가 못해서 쥐어 뺐죠. 쥐어 빼버렸죠. 그럼 쥐어 빼버리다가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G축 리간드를 아예 없애보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자, 리간드가 요렇게 있다고 했을 때 디오비탈이 자, 요 리간드가 4개가 있는데 원래 정팔면체가 이렇게 정팔면체가 있었죠. 근데 이때 G축 리간드를 아예 그냥 어떻게 해버려? 아예 그냥 쥐어 빼버려.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디오비탈 갈라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자,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G축은 이제 청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청력이 전혀 나타나질 않겠습니까? 청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 자, 여기에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상과 내가 그려드리는 결과가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난데없이 요거 자, 그러면 모습을 잘 보면 이렇게 갈라진 모습만 좀 보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갈라지고 하나 두 개가 갈라진 게 이게 패턴이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요 들락날락한 정도가 여기서는 굉장히 뭔가 불리해지는 뭐가 만들어지고 뭔가 좀 안정해지는 뭐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어떤 약간 변화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각각이 여기에 있는 x, y, y, z, z, x 중에 누구라는 걸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각각 누구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아까 지축을 늘어뜨리면 지축 방향의 청력이 감소하고 에너지적인 안정화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지축을 통한 안정화, 지축 오비탈들의 안정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축 성분을 갖는 오비탈들, 지축 성분을 갖는 오비탈들이 확실히 안정화되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 지축 리간드의 성분이 안정화가 되는 건 안정화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안정화가 나타났죠.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정화되고 불안정화되는 것의 평균은 원래랑 같아야 되고 안정화되고 불안정한 것의 평균은 원래랑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안정화되는 것과 불안정화되는 것의 원래 평균이 같아야 되고 안정화되는 것과 불안정화되는 것의 원래 평균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대 1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1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z제곱이 1대 1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선을 통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z제곱이 1대 1로 갈라지고 xy와 yz, zx가 2대 1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xy하고 yz, zx가 2대 1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지축 방향 d 오비탈은 매우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왜 지축 방향 d 오비탈은 매우 안정화가 될까요? 지축에 I 리간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원래 기준으로 리간드가 수축되면 나머지 리간드는 빠져나온다고 했죠. 원래 6개 리간드에서 누군가를 팽창시키면 나머지 4개는 수축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아예 지축 리간드를 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XY 평면은 아주 결합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축방향이라고 하는 건 X, 여기 Z축인데 여기서 축방향은 XY 축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될 테니까 이 XY 축방향 D 오비탈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Z축 성분을 갖는 게 안정화되는 만큼 XY 성분을 갖는 건 훨씬 불안정해지고 Z축 성분을 갖는 게 안정화되는 만큼 Z축 성분이 아닌 XY 성분은 매우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의 평균은 원래 여기랑 같아야 되고 요거의 평균은 원래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1대1과 2대1은 그대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 변경을 통해 이렇게 축태가 깨지는 디오비탈 갈라짐에 축태가 깨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분석을 뭐라고 한다? 바로 얀-텔러 이펙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은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책 등의 아주 그 어려운 수학을 이용해서 이 설명을 하는 것들 뿐이어서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보통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결정장 안정화 이론을 통해서 이런 식의 직관적인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 완전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몇몇 설명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적으시고요. 자, 그림 차근차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사실들을 좀 써드리면, 우선 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설명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1. 자, 여기 지금 어떤 경우 지축 리간드가 정팔면체 상태에서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 지축 리간드들이 수축되는지 혹은 팽창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떤 경우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금속과 어떤 리간드를 조합하면 이게 6배의 팔면체가 아니라 좀 찌그러질 것이다. 6배의 팔면체가 아니라 좀 이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주어져 있는 그 6배의 팔면체에 대해서 얘가 약간 찌그러진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철저하게 실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일 뿐이지, 딱 보고 너는 어떤 금속이니까 너는 어떤 리간드야, 그럼 너는 무조건 찌그러져야 돼, 너는 무조건 늘어나야 돼, 이걸 예상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금속에 어떤 리간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지 예측해라,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 경우마다 선호되는 전자배치가 있습니다. 자, 선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호. 영어로는 favored잖아요. 잘 나타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정팔면체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아니 가만히 내비두지 왜 쥐어뜯느냐 라고 말씀을 한다면 진짜 그렇게 생기게 있으니까 그래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어떤 특정 전자배치가 되면 묘하게도 어떤 상황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 1, D9 전자배치예요. 그래서 요 2의 첫 번째 1, D9 전자배치. 이 D9 전자배치에서 바로 지축 리간드의 결합 길이 변화가 종종 나타납니다. 자, 여기 내가 뭐라고 썼냐면 변화라고만 썼죠. 변화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모두를 변화라고 하죠. 뭔 말이냐면 D9 전자배치면 이렇게도 잘 되고 이렇게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어쨌건 D9 전자배치가 되면 이 상태에서 찌그러지거나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어쨌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 여기에 D9 전자배치를 해볼게요. 그럼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9개의 전자를 자 여기 한번 채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 보냐면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가 뭐였어요? T2G에는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만큼, EG에는 5분의 3 델타 O만큼 에너지를 부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얀텔러 이펙트가 나타나는 경우, 자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에너지는 에너지를 실제로 계산해 봐야 0일 거예요. 왜냐하면 1만큼 안정해지고, 아니 1만큼 불안정해지고 2만큼 불리해지니까 이 모든 전자의 에너지적인 평균은 여기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전자가 보세요. 1대1로 오비탈이 갈라지는데 두 개는 안정화되고 하나가 안정화되죠. 아니 하나가 불리해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이 전자 한 개만큼 추가적인 안정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1인데 하나는 불안해지고 하나는 안정해지니까 이 전자 하나와 이 전자 하나를 평균하면은 원래랑 같을 텐데 전자 하나가 더 있고 그것이 안정한 오비탈에 채워질 테니 이렇게 D9 전자 배치가 될 때는 이렇게 Z축 리간드의 수축이 혹은 변화가 벌어질 때 전기적인 안정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기에 있는 G축 리간드의 팽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오비탈이 2대1로 갈라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전자를 에너지적으로 평균하면 여기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2대1로 갈라진다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선 1대1로 갈라지는데 전자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바로 이 하나의 전자만큼 추가적인 안정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D9 전자 배치가 되면 6배의 팔면체로 있는 것보단 G축의 일부가 약간 수축하거나 G축의 일부가 약간 멀어질 때 오히려 전자 구조적으로 더 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D9 전자 배치에서는 이런 식의 G축 리간드의 변화가 아주 잘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 다음 각 경우마다 선호되는 전자 배치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두 번째 바로 D8 전자 배치예요. 자, D8 전자 배치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이세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2대1이잖아요. 2대1이니까 이게 안정해지는 정도와 불리해지는 정도가 같아서 여기하고 여기의 에너지적인 평균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에너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Z축 성분을 갖는 건 크게 안정화되고 XY 성분을 갖는 건 크게 불안정해지죠. 그런데 전자가 8개면 크게 불안정해지는 데는 전혀 전자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럼 여기서 R자로 안정해지는 건 뭐예요? 얘하고 얘는 안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얘는 평균하면 원래 이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두 개가 R자로 매우 크게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원래 이놈하고 이놈의 평균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불안정해지는 건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뎁다 안정해지는 것만 딱 다 채워져 버리니까 D8 전자 배치에선 요렇게 그 리간드가 4개만 있는 요런 경우만 전자 배치가 굉장히 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8 전자 배치는 아주 특별히 요런 경우. 자, 그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리간드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리간드가 4개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더 이상 팔면체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얘는 사배위 사각 평면형이죠. 요거에 매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얀텔러 이펙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바로 저런 식으로 기억할 게 바로 D9 전자배치 그리고 D8 전자배치에서 저 얀텔러 이펙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전자배치가 있으나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저 D9하고 D8 정도만 우선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얀텔러 이펙트에 이런 전자배치적 효과가 있다라는 걸 우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